안녕하세요. 책으로 풀어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책 이게 뭐라고. 저는 진행을 맡은 신요조입니다. 누군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소개하기로 하고요. 드디어 책 이게 뭐라고 시즌3 첫 시간이에요. 그 고민 끝에 선정한 책은 바로 작은 아씨들. 1868년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이 쓴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고, 그레타 거윅 감독이 또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극장에서 막 상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겸사겸사 영화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도 좀 조예가 깊고 책도 조예가 깊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영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를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스럽고, 영광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 줄 몰랐고, 아, 그쵸. 충격적이죠. 이게 월북에서 나온 버전인데 900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작은 아씨들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잼은 무척 달기 때문에 네. 잼을 먹으면 마음까지 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거든요. 뭐 글을 쓸 때 몇 번 인용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건 무슨 책이에요? 작은 아씨. 내가 지었나? 충격에 휩싸인 채 독서를 했는데요. 이은선 기자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들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있어요. 네. 그 엉겨붙어서 사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는 게 너무 재밌었던 맞아요, 기억으로 맞아요. 일단은 남아있고,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성장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꺼운 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자매님들의 서열 정리부터. 첫째는 이제 매그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온화한 성격이고 제2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허영심도 있어요. 가난은 좀 지긋지긋하다. 그렇지만 막상 결혼은 아주 가난하지만 이제 똑똑하고 착한 로리의 가정교사인 존이라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본인 안에 있는 허영심과 네. 끊임없이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둘째, 네. 은서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실질적인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 네, 둘째인 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자매 중에서 가장 말괄량이고 식구들도 아예 약간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는 지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조가 하고 있는데, 가족이 아주 생활비가 공공한 순간에 어떤 재기를 발휘해서 항상 가족의 생활비를 대는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작가로서의 야심이 있는 캐릭터죠. 네.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그 아픈 동생을 위해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셋째인 베스를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 정말 다시 보였던 인물이 저한테는 베스였어요. 표현해보자면 정말 이 가족의 애늙은이 같은 그런 캐릭터죠. 헌신적으로 온 집안의 정말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언니들이 갖고 놀다가 버린 인형들까지도 다 걸어 모아서 보살펴주는, 피아노 치는 걸 아주 좋아해서 이제 건너편 집에 사는 로리의 이제 할아버지. 로렌스 할아버지하고 또 아주 각별한 우정을 또 나누게 되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그런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죠. 마지막 막내는 누구죠? 네, 막내가 남았어요. 에이미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좀 조랑은 결이 같으면서 다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뭔가 불같고 막 야망이 있고 이런 점은 똑같은데, 조는 그거를 어떤 글로 발현하는 하면서 뭔가 자기를 수련하는 쪽에 가깝다면, 에이미는 그게 서툰 방식으로 유년 시절에 드러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들이 볼 땐 허영심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저는 내 자매 중 마지막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성숙하게 뭔가 처신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가족의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 마치 대고모의 후원으로 나중에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조하고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네.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 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냥 내 멋대로라고 한다면, 에이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네. 잘 봐주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야망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집안에 사는 4명의 자매들의 이제 서열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네. 또 그 외에 그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로리. 이 내 자매 못지않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돈이 많죠. 맞아요. 아주 유복한 집안의 손자이고 로렌스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 내 자매들 그리고 마치 가족과 아주 가까워지면서 이들의 인생을 같이 하는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되는데, 조와 우정을 나누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에게 조금 다른 감정이 생겨나죠. 여기까지만 일단. 스포일링 네. 직전에 이제 딱 그 긴장감 고조되는 그 순간에 이제 말을 멈추는. 네. 제 목구멍에 제어 장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 네 자매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이끌리시던가요? 예전엔 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조가 좀 많은. 주인공이니까요. 네.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마음에 온 인물은 에이미였어요. 좀 안쓰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읽을 때보다 이번에 읽을 때 확실히 에이미의 그런 고군분투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저는 에이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 생각이 없다가 다시 정독을 하게 되면서 에이미를 좀 미워하게 됐어요. 같이 눈독을 들였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에이미가 복수를 한답시고 그쵸. 약간 좀 해서는 안 되는 맞아요. 복수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선을 넘었죠. 네, 그건. 선을 넘었죠. 글을 썼다가 이게 없어지면 똑같이 다시 못 쓴단 말이죠. 그쵸. 또 네. 이 시대는 손으로 다 썼는데. 네, 이게 그때만 나올 수 있는 네. 그 문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가차없이 그냥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에이미에 대한 변론을 하나 하면, 그 유년 시절에 했던 진짜 바보 같은 실수들 있잖아요. 지금이라면 내가 너무 후회할 만한 어떤 일들에 대한 진짜 함축적인 어떤 일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만 생각했던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동을 에이미가 보여준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 만약에 내가 이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로리가 되고 싶다. 아, 지금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상태가 괜찮으면 이제 티모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좀 마이콜처럼 보일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 세대 마이콜 모르거든요. 아, 꼬불꼬불꼬불. 양다소리 잘 부를 것 같은. 모르는데요? 올랄라. 아무튼 그런 정말로 로리였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다시 읽으면서 부잣집에서 원 없이 공부도 하고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 4명이나 있고 행복한 그런 10대를 참 보냈겠다. 그러게요. 네, 네. 부럽더라고요. 작은 아씨들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월북에서 나온 수학의 정석 2권 붙여놓은 것 같은 약간 이런 버전의 책을 이렇게 보셨고, 저는 그 아르떼에서 이제 나온 뭔가 이렇게 8비트스러운 디자인의 작은 아씨들 1권은 이것으로 보고, 2권은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2권을 좋았습니다만, 다양한 작은 아씨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작은 아씨들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얘기를 비롯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윤상 기자님과 2부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